세 번째, 퇴직을 잘 잡으셨어요? 퇴직을 잘하자. 네. 여러분들이 퇴직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실업급여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퇴직 잘못하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네. 퇴직을 할 때 잘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하. 일단은 사이가 좋게 끝나야 돼요. 물론 사장님이 네. 좀 근로자를 괴롭힐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 대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싫으면은 괜히 괴롭혀 내보내거나. 네, 그쵸. 예,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이 뭐 좀 관두라 할 때 이게 사직인지 해고인지 네.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를 법적으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하니까 그 사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화면에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 드릴까요? 화면까지 준비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예. 보실까요? 네. 네, 보면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네. 사직 그리고 해고, 예. 자동소멸 세 가지죠. 네.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쵸. 예, 없죠. 예, 이 세 가지 보면은 사직은 내가 그만두는 그렇죠. 거고, 해고는 소위 말하는 잘리는 거고, 그렇죠. 자동소멸은 계약기간 만료, 뭐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직은 이제 어려운 말을 하면은 근로자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그래서 해고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죠. 그래서 규칙 사유가 사직은 근로자에 의한이니까 회사는 규칙 사유가 없어요. 내가 그냥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절이 싫어서 중이 떠안 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임의퇴직,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집에 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합의해지. 자, 우리 그만하자. 끝나기로 하자. 악수하고 헤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대부분 요 공고사직을 이후로 실업급여 받으러 왔을 거예요. 그리고 공고사직이 중요한데 이것도 해고가 아니고 사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자의 규칙사유를 물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공고사직 당하고 나서 네. 위로금 3달치 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죠. 실제로는 사직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의한 근로관계 단절이죠. 회사는 난 나가라고 한 적은 있지만 나가 볼래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건고라는 네, 그렇죠. 말이, 그러니까 네. 소위 합의해서 했다라는 것들의 뉘앙스가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짜장인데 이건 간짜장이다 이거죠. 그게 맞나요? 네, 그렇죠. 조금 사직은 짜장, 해고는 짬뽕이다. 그러면은 공고사직은 짬뽕이 아니라 짜장, 간짜장이다 대신 네. 이거죠. 아하. 그리고 요거는 효과가 화살표 있죠. 화살표 밑에 보시면 네.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X죠. 네, 발생하지 X. 않고. 네. 다만 실업급여는 세모죠. 네. 그 임의퇴직이나 합의해지는 실업급여가 안 되죠. 그렇죠. 대신 공고사직은 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왜냐? 공고사직이란 것은 실제로는 사직이지만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 단절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할 때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예, 반드시. 그런데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나 그냥 관두는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사직서를 쓰는 거예요. 공고사직으로 쓰고 제출하는 거예요. 네. 그 공고사직이니까 나를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 음. 그러면 아니죠. 이거는 회사가 내보내야지 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근로자가 이제 약간 무력 다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어떤 경우냐면 회사가 너 좀 나가주세요. 우리 회사 어려우니까 관둬 주세요라고 공고사직 시켰어요. 근로자가 네. 오케이 했어요. 네. 그런데 회사가 알고 보니까 이거 난 이 사람이 실업급여 받는 게 좀 불만이야. 그냥 안 줘도 미워. 차라리 돈이 한강물 뿌리지 얘는 별도 못 줘. 그럴 때는 얘를 공고사직으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개인 사정으로 신고하는 거죠. 또는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고용지원금 중에 몇 가지가 공고사직을 시키면 못 받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가 개인 사정 신고하면 근로자분이 고용센터에 가가지고 놀라는 거죠. 아, 이거 갑자기 나는 공고사직인데. 그럴 때는 방법이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용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사직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걸로 많이 귀결이 되는 거니까 어떤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건 필요하겠네요. 근데 일단 사직서를 본인이 제출하는 건 어떤 개인 사유에 대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직서에 그 사직의 진정한 원인을 기재하는 게 중요하죠. 네.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했는데 사장님 거기다가 그 개인 사정이라고 써야지.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쓴다고 시킨다고 쓰면 안 되죠. 거기다가 회사 사정이라고 쓰거나 계정상의 이유라고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직서도 잘 써야겠네요. 예. 그리고 내고 낼 때는 사직이 아니고 해고죠. 네, 해고. 해고이기 때문에 하직서를 안 쓰는 게 사실은 실업급여 받기 제일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고에 대해서 지금 여기 좀 다른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중에 뭐냐면 회사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수자를 못 구하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한 달만 좀 일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유 사람 구할 때까지 한 달만 좀 일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예. 나 이제 난 이제 이번 주까지 할래요 이러는 예, 경우 예, 있고 예. 근데 근데 인수자 못 구했으니까 꼭 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러니까 내가発表를 내고 나간다고 하는데 네. 사장님이 네. 지금 좀 사람이 필요하니 당신은 계속 일해라. 네. 한 달 더 일해라. 네. 이런 경우에 내가 갑자기 간둬도 되냐? 예. 그 문제죠. 예, 근데 한 달 더 일 안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요즘 이제 그런 문제 많이 생기죠. 특히나 이제 네. 예, 뭡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젊은 분들께서는 네. 이제 회사와 나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간다. 네. 빠이빠이 그러고 네. 가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로 빠이빠이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예. 법으로 문제 안 되죠, 사실은. 법으로는 형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죠. 형법적으로. 네. 네. 형사상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조항은 없고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우리 헌법에는 사실은 헌법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하든 어디 가서 뭔 일을 하든 그게 내 자유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 헌법에 이 재산권의 보호라는 게 있거든요.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때려쳐버리면 사용자의 재산 침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의 어떤 직업 선택권과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가 충돌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혹이라도 네. 이 사람 때문에 어쨌든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그만둘 경우는 또 나중에 민사상을 만약에 건다 그러면 그렇죠. 가능은 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조항이냐면은 민법에서는 그래서 민법 660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주할 수 있지만 다만 일임금 지급기가 도래해야지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뭐 그런 경우 이제 관례상 그냥 뭐 도와주는 의미에서 한 달 더 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만둘 땐 서로가 좀 협의라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그렇죠. 사실 노동법상으로는 내가 다음날 그만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만약에라도 사업주가 혹시 악감정을 품어서 민법상 소송을 걸면 그럴 수도 있다. 네, 아주 극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네. 뭐냐면은 사실은 네. 민법상에 한 달이 지나야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을 때는 네. 한 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네. 실제로 이것을 이유로 소송해서 사용자가 이기는 것은 그래요? 거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경리 담당자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가서 출근 안 한다. 이런 경우 내일 아침에 당장 부가 신고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밤에 간다고그랬다.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막대하게 사업자한테 지장을 그렇죠. 주는 행위를 하고 그만뒀을 경우 명백한 것은 그리고 알바가 뭐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열쇠를 가져가서 가게 문을 못 연다. 네. 예,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예, 실제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예. 종업원들 갑자기 선동해서 모든 직원이 한꺼번에 퇴직해 버렸다. 네, 맞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예전에 직원 중에 하나가 정말 열쇠 가지고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진짜 연락도 안 되고 그렇죠.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근로자가 있거나 아. 대체할 수 있거나 즉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직원이 뭐 2명 이상만 된다면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또 우리 근로기준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7조의 강제 근로의 금지라고 해서 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나 집에 쉬고 싶어. 회사 간두고 싶어. 근데 회사 사용자가 간두지 못하게 하는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정리하자면 어쨌든 우리가 뭐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협의하는데 안 됐을 경우는 근데 중요한 건 막대하게 사업자한테 지장을 줄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로자의 그 자유를 의지에 반해서는 일을 시키는 거는 문제가 되고 그렇죠. 이런 예, 경우가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원만하게 해서 퇴사를 하는 게 가장 좋긴 그렇죠. 해요. 다이아리 님께서 지금 네. 질문하셨는데
회사에 손해가 난 것은 인정하는데 저한테 물어내라고 하네요. 정말 물어내야 할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내가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사장님 앞에 있는 도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걸 주인자가 가서 깨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재산상 손을 입혔잖아요. 하지만 이 회사를 일을 한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것이고 내가 분량을 내더라도 이것이 불가피하게 분량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교육상의 교육이 부족하거나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분량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책임을 나 혼자 묻는 것은 부당하죠. 그래서 명백하게 파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손해배상 책임은 다투어 봐야 된다. 제가 아까 유순희님이 이렇게 이게 무슨 질문이 무슨 답일까 뭐 나가라는 간접으로 자꾸 일을 못한다는 걸 되게 어렵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라 이런 소리 못하고 구박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은근히 사람을 착착착 해서 그만두게 하는 그렇죠. 괜히 감정 상하냐고. 네네네네.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소위 말하는 내가 사직서 내게끔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법을 잘 아셔야 돼요. 네. 사용자는 부당하게 해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당신을 피곤하게 해서 내보내는 건데 이때는 근로자도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나는 출근하고 일하고 난 퇴근할 뿐이다. 난 나에게 많은 걸 원하지 마라. 그러면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힘든 것보다 10배는 더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또 송옥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수습 기간이 대부분 3개월인데 3개월 안에 일 못한다고 그만두라고 하면 되나요?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근로계약 맺을 때 계약서에 수습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업무 부족 일자는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장을 가끔 넣어요. 회사가. 사실 회사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거기서 그렇게 싸우면서 있는 것도 서로 힘들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네. 대화를 해보고 당신이 나를 그만두게 한다. 그러면 내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면은 실업급여 받으면 되겠지만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이 부당하다면은 나는 여기 회사가 너무 좋다. 이 회사 사랑한다. 그 나의 사랑을 위해서 당신이 좀 인내해라. 그러고 회사에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괜히 싸울 필요 없이 내가 일을 하는 걸 몇 달 더 지켜보라. 내가 열심히 할 테니 당신도 나를 이해해달라. 나도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습기간의 해고라는 것도 가능은 한데 되도록이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수습기간에는 아무래도 사용주가 어떤 좀 조건을 일을 그러니까 현저하게 못했거나 본인이 어떤 기대치보다 안 됐을 때는 해고가 될 수가 있나요? 가능하죠. 아무래도 그냥보다는 쉬운가요? 사실은 이제 근로관계 당사자 간의 관계를 어렵게 보면은 몹시 어려워지지만 네. 사실은 쉽게 보면은 남녀 사이의 연애하고 비슷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 서로 막 아주 뜨겁게 연애 안 했습니까? 사랑을 나누는데 네. 하지만 그 과정이 서로가 이제 갈등이 생기고 헤어지기에는 또 가차없이 차가워지잖아요, 또 그죠? 그러면 이제 수습 기간에는 어쨌든 조금 그 사용주 입장에서는 해고라기보다 이게 그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용자가 자 우리 사이가 딱 식었으니 갈라지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가 좀 바지끈이 자꾸 문드러지고 그리고 또 서로가 또 서로를 이해해주기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확하게 그래도 자를 수가 그러니까 더 해고를 할 수 없는 건 그래서 수습 기간이라도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23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조금만 더 넓게 볼 뿐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수습은 그렇죠. 그런 기간에는 하지만 통상 근로자와 같이 나는 규칙 사유가 없다, 나는 그만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가 항변을 하셔야 됩니다.